김태현의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장윤미 변호사, 송영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거는 정치와 관련된 건 아닌데 법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 또 주말에 화제여가지고 네. 간단히만 좀 짚어볼게요. 요거 이 조진웅 씨 있잖아요. 네. 과거에 소년범 전력이 이제 언론 보도로 드러나면서 배우 은퇴를 한 건데 요게에 대해서 지금 이 과거 사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릴 때 얘기로 이제 지금 성인이 돼서 한 30년 지난 거 가지고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들은 소년범 때 있었던 얘기를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야 장차관, 왜냐하면 전과 같은 것들은 선거 공보에다 우리가 전과 뭐뭐 있다고 공개가 되는데 네. 이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네. 어릴 때 뭐 했는지 소년범 사건도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네. 법 개정하자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소년법 취지를 생각하면은 공개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 소년범이라는 거에 그 특수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굉장히 계도와 계화에 좀 이 방점이 찍혀 있어서 선고를 받더라도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런 식으로 너가 어떻게 개전의 정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대응을 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그 특수성, 그리고 낙인이 한번 찍히면 그게 왜 전과 공개가 소년범은 또 특히나 안 되겠어요. 이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범죄 경력 조회로 이 기록에 붙어 있는 걸로만 아주 제한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3자가 보는 건 이제 불가능에 불가능하지. 가깝고. 네. 그랬을 때 이런 입법론적인 결단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뭐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조진웅 씨 사례로 보면 30년 전의 일로 어떻게 보면 그걸 다시 회자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고, 예. 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본인이 반성하지 않았냐. 또 한인섭 서울대 이제 법대 명예교수가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게 잘한 게 아니죠. 당연히 이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고.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어쨌든 이런 소년범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예. 어쨌든 성인이 돼서 이룬 성취까지 완전히 과거의 일로 발목 잡고 무로 돌리는 게 이게 건강한 사회는 맞느냐, 이런 좀 화두를 되게 던져준 것 같은데 저는 그 한인석 교수 말에 되게 마음이 좀 기울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년범을 좀 보호하는 취지로 가야 된다. 저는 공개도 그렇게, 당연히 안 되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옛날 거 가지고 성인 30년 지나서도 그 족쇄처럼 차고 있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죠. 송 변호사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활의 영역에서는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 물론 중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법의 취지긴 하죠. 그렇죠. 예. 소년법의 입법 취지가 어쨌든 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인이 돼서 교화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범의 기록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긴 합니다만 공적 영역에 오면 조금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진웅 씨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과가 이제 강도 강간 아닙니까? 물론 본인은 성폭력에는 연루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청소년 시절에 강도 강간의 전과가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든가 국가 최고위직에 오르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정보를 알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공개하는 것이 어쩌면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공인은 일반인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이다. 유의미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거 결론 내려고 그러면 이거는 밤새도 결론이 의견이 안 진짜 나는. 분분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게 또 이제 형사 미성년자, 촉법 소년 이런 데까지 이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 문제라 가지고 이거는 답이 지금 쉽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볼게요. 통일교. 네. 아니 지난주에 이제 통일교 정경유착 관련 첫 재판이 좀 열렸는데, 이게 워낙 재판이 많으니까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이 통일교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넸다는 게 요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 통일교 조직이 국민의힘의 시도당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 4,400만 원 불법 쪼개 후원을 했다. 이 두 가지 갈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 뭐 장관급 인사들한테도 접촉을 했다. 이거를 특검에서 다 얘기했고 특검이 그걸 수사보고서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윤영거 본부장하고 단일 통일교 인사하고 나눴던 뭐 되게 길던데 전화 녹취록도 특검이 확보를 했다. 요거거든요. 요 얘기인데 네. 국민의힘 주장은 민중기 특검은 왜 선별적으로 민주당 인사 돈 준 거는 기소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우리한테만 그래. 이게 국민의힘 네, 주장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 이제 두 갈래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샤넬백은 이미 이제 기소가 돼서 구형까지 뭐 그건 이루어졌으니까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하나는 한학자 씨의 공소장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가 들어가 있고 그 돈을 일단 시도당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거기에 내려줬다는 거예요. 1억 4천만 원 이상을. 그런데 그 부분은 적시가 돼 있고 그 한학자 총재 그 통일교에서 내려준 돈의 일부는 또 민주당으로도 갔다라는 게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났는데 예. 그거는 이제 공소장에 빠졌다는 거. 거기에서 특검의 설명을 들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기본적으로 통일교 헤드에서 내려준 그 부분이 이 범죄의 대상이어서 오더가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넣었던 거지 네. 그게 무슨 의도가 있거나 한 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말이 맞다면 쪼개기 후원으로 받은 그 의원들이 있고 그 정치인들이 있을 예, 거 아니에요. 예. 거기를 거길 기소하고 뭐 민주당은 안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수사를 국민의힘만 하고 민주당은 안 했다 이러면 문제인 건데 이제 과거부터 계속 축적된 판례를 보면 쪼개기 후원이란 건 받는 입장에서는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에서 A, B, C, D, E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큰 돈 덩어리가 있는데 쪼갠 거야. 이제 일부만 받는 이 현역 정치인으로선 모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소장의 문제라서 이거는 이제 저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이제 또 하나는 윤영호 씨가 증언을 한 내용은 완전히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좀 구체성을 띠고 있으니까 이거는 열어놓고 수사의 과정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나씩만 정리할게요.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그 쪼개기 후원. 맞습니다. 국민의힘 시도당이 아니라 저 민주당 시도당에도 쪼개기 후원한 거 특검이 수사 안 한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는 통일교에서 오다가 내려갈 때 야 이거 국민의힘 줘 이렇게 오다 내려간 거지 민주당 주라고 오다가 내려간 게 아니라 그런 그래서 취지인 특검 거잖아요. 표현은 개인적 일탈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일교. 받은 통일교 밑에 사람들이 위에서는 국민의힘 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민주당 주고 싶어. 이렇게 했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특검 얘기는. 명백하게 정치자금 불법 제공이 맞아요. 이거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후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놨던데 예. 불법 맞거든요. 이거에 관해서는 선례가 되는 사건이 그 2008년과 2009년에 있었던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입니다. 기억하시는 오랜만에 분들 들어본다, 기억하실 청목회. 거예요. 예, 그 청원 경찰 동호회 같은 예. 거잖아요. 입법 로비를 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거액의 자금을 조성한 다음에 회원들로 하여금 다 나눠가지고 후원을 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쪼개서 했냐면은 1인당 10만 원씩 소액 후원을 하는 방법으로까지 했어요. 그런 방법의 정치자금 제공은 불법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통일교 측에서 개인의 명의로 민주당의 광주시장 도전자 그리고 전남지사 도전자 측에 각각 후원한 것도 다 불법이에요. 이것도 공소장에 넣어서 기소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편파 수사, 편파 기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이제 저 입장이 나왔고 민주당도 입장이 나왔는데 네. 요 문제는 하나 더 앞서 이제 예, 장관 변호사가 맞습니다. 잠시 얘기했던 요거 통일교 윤 전 법부장 증언에 따르면 민주당 현직 의원에게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현금 4천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상당 시계가 전달됐고 또 다른 전직 의원에게는 2020년에 3천만 원이 전달됐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언론사가 질의하니까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그런데 윤영건 법무부장 얘기는 내일 모레인가? 10일 날에 결심 공판이래요. 수요일이 마지막. 예. 근데 그때 가서 자기가 법정에 다 얘기할 거라고 누군지 그렇게 오늘 아침에 보도는 돼 있어요. 네. 이 부분 이 시도당에 나간 게 아니라 민주당 지금 뭐 이름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굉장히 거물들이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아예 언급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아주 근래에 인식이 된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본인들은 다 부인했어요. 네, 일단. 본인들은 완전히 예.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예. 이 윤영호 씨의 어떤 주장 내용이 구체성을 띈다면 수사를 안 할 도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인들이 아마 형사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진짜 결실 공판에서 기자들 다 들어와 있는데 윤영호가 자기 입으로 누구 얘기해버리고 이러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윤영호라는 이 사람의 말에 어떤 그 신빙성도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거론할 정도면 이거는 이제 자기로서는 사실관계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 것 같고 예. 다만 이게 좀 물타기 성격도 있고 예. 이 부분이 이제 특검이 좀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반응인 성격도 있고 이게 여러 갈래가 좀 섞여 있어서 예.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으로 그 부분은 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송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게 재수가 좋아서 수사를 안 받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이죠. 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뭐 3천만 원과 1,000만 원짜리 시계 예. 또는 현금 4천만 원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도 그걸 진술 조서에도 안 넣고 예. 면담이라는 명목하에 수사 보고에만 넣어놨다는 것 아닙니까? 명백하게 편파적이죠. 이쯤 되면은 그 두 정치인도 당장 수사를 받아야 되지만 이걸 묻게끔 만든 책임이 있는 민중기 특검도 수사받아야 됩니다. 이런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하는 주장이 그거죠 지금. 아니,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만약에 뇌물이면요.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이면 특가법상 뇌물이 적용되잖아요. 예. 그거 인지하고 수사 안 하면 특가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특수직무유기라고. 그러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특검이나 특검보 또는 파견검사가 없는지 이거야말로 특검을 특검해야 될 사안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짚어보면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지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 그거 뭐 하도 많은 김건희 씨가 받았다고 로봇계한테 하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가의 시계. 그런데 사업자. 그게 최초 보도된 게 8월 7일입니다. 예. 4개월 지났거든요. 아직까지 그 기소도 못했어요. 그러네. 그런데 지금 이 모 정치인이 받았다고 하는 시계는 무려 1,000만 원짜리인데 브랜드가 뭔지도 안 나왔습니다. 예. 이러니까 민주당 추천 특검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편파 수사, 편파 기소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윤영호 씨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재판에 유리하고 형량 덜 받고 빨리 나오는 게 최고 목표일 거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그 제가 끊어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뭔가 피고인들이 검사님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얘기할 때는 본인이 뭔가 조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가지고 야당 의원들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여러 의원들에 대해 얘기 막 하면은 그러면은 뭐 좀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에 민주당에 내가 잘 보여서 뭐가 좋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기도 한데 예, 지금 민주당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했을까 이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지도 않은데. 개인한테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정의감인가? 말씀 주신 특검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이게 김건희 특검이에요. 그래서 네. 김건희와 관련돼서 한 그 파생하는 거고 자기들한테는 네. 수사권이 없어서 제한되기 때문에 못한 것 같고 근데 이게 특검 아니라도 복수본으로 이렇게 이제 되면- 이첩을 해야 되는 네. 사안인 거고 그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보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윤영호 씨가 이 말을 못했을까? 왜 했을까?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유리한 이 주장 내용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혐의가 더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더해질 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얻는 실익이 네. 있다라고 보니 왜냐면 이 사람이 되게 꼼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겠죠. 권성동 의원한테 갖다 줄 때 막 사진 찍고 예. 다이어리하고 문자 남기고 이런 걸로 봐서는 뭔가 계산은 끝난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좀 이런 추정 건가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는 줄 알아? 이런 건가 예를 들면? 아니 네. 이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뭐요? 이게 무슨 헌법 20조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해서 무슨 그 통일교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범죄인 것처럼 써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수사 과정에서도 왜 이런 접근을 했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쪽만 줄을 댄 게 아니고 민주당도 줄을 댔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사실 민주당 쪽과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도 갖다 줬고 누구도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게 왜 특검의 수사 사항이 아닙니까? 관련 인지 사건은 수사할 수 있게 특검법이 돼 있고 최근에 그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 김건희 씨와 관련성 아직 입증이 안 됐잖아요. 다시 구속됐어요. 다시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상 이게
별건 수사, 별건 구속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그럼 왜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는가? 안 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내란 전담 재판부. 어제 이제 우상호 수석이 네. 당과 하는 거에 공감되는 형성이 됐다. 하는 게 한다. 그런데 위헌 소지를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되는 형성도 있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왜냐면 위헌성은 없어야 되잖아요, 법에. 위헌성 없어요. 나중에 헌재에서 또 뒤집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10개는 안 되고 한 2개는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두 가지 그 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집중 심리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야. 막 그 논란도 있더라고요. 이게 특별재판부는 뭐 군사법원만 되는데 이게 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 그리고 이제는 여야에서도 집중 심리하는 것 자체는 뭐 위헌 시비는 많이 안 있는 것 같고. 그건 저는 그거는 그거는 뭐 오케이. 집중심 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인사를 그러니까 판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 배당하고 네, 사건 법원행정처에서는 이거 사법부의 독립은 이 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인사 행정 다 우리한테 속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아는 뭐 법무부에서 몇 명 그리고 이 헌재에서 몇 명, 판사회의에서 3명 다 해서 추천회의를 꾸려가지고 이제 판사를 이제 2배수로 하면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걸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대법원장이 형식적인 인사권만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제 법원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다면 위헌 시비가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단정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피고인은 이것을 가져갈 거고 법원도 받아들여서 헌재 가면 재판 중단 되고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발족시켜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50보 100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헌은 많이 위헌이나 적게 위헌이나 그냥 위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위헌이라는 걸 사실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번 달 1일에 무슨 법 발의했습니까? 헌재법 개정안 발의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법원이 헌재로 이 법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고 위헌 심판 제청해서 보내도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못하게끔 하는 법안을 발의해놨어요. 그 위헌이라는 걸 다퉈봤자 소용없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카드 돌려막기, 인사 돌려막기는 많이 봤어도 위헌 돌려막기는 세상에 보다 처음 봅니다. 그 법안에 보면요,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규정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뭐도 있냐면 헌재에 보내면 헌재는 한 달 안에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한 달 안에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헌재는 변론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기가 막힌 조항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만 보고 그냥 한 달 안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근대 입헌 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고 네. 예? 조국혁신당에서도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조국혁신당 의원 중에 법률가가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도 지금 막 반대를 하잖아요. 네. 핵심은 야 이거 분명히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거고 그러면은 헌법 법원이 이건 받아줄 네. 건데 분명히 네. 그러면 법원이 울리면 재판이 정지될 네. 거고 그러면은 재판 정지된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로 나올 네.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맞습니다. 헌재에서 위헌되면 재판 다 무효될 거고 네. 감당할 수 있겠어? 이게 조국 혁신당의 네. 지적이고 진짜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조국 혁신당이 오늘도 서왕진 원내대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게 딱 그 문제 의식이에요. 이게 위헌 시비는 일단 있다. 예. 이게 의견이 부딪힌다. 이 상황에서 재판이 펼쳐진다. 1월 18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이다. 예. 이제 그날 나오는 거다.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당장 내란 전담 재판부 시시비비가 갈려서 예. 이거를 지금 법원의 기류나 분위기를 보면 이게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예. 법원이 자체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 할수 있으니까. 예, 직권으로 하면은 일단 멈추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정말 현실화됐을 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제 조국 혁신당 등등의 예. 민주당에서도 그 문제의식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대안은 예. 대법원의 규칙으로 만들자. 그럼 일단 위헌의 시비에선 벗어나고 이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예. 집중 심리라는 어떤 그 코어 본질에 대해서는 관철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의견이 좀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를 하니까요.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거 할 거면 법원이 자율적으로 해야죠.
정치 권력이 개입하지 말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짧게 덧붙이면은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그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보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거 시행되는 순간 헌재 위원재청에서 보내고 재판 멈추면은 윤 전 대통령 나오거든요. 추미애 위원장은 이제는 윤 어게인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반론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추미애 이 네. 법사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법안을 낸 부분이어서 민주당에 아직까지 그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는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통과까지 될 것이냐. 왜냐하면 너무 이제 대응성 법안 네. 발의인 성격에 있어서 이 부분이 뭐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라는 건 아니고 또 무슨 윤어겐의 어머니 이런 평가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30초 남았어요. 시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유죄를 주고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재판부를 고를 수 있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을 무죄를 주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도 재판부를 정치 권력이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예. 먼 훗날에 혹시라도 자유통일당 같은 당이 다수당이 돼서 12.3 비상겸 재심 전담 재판부 헐. 만들고 그 계엄 관련된 사람들 다 무죄 주고 해도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두변 장의미 변호사, 송영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